안녕하십니까. 저는 NADP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창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당사의 NADP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회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명의 대표이사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야별로 뛰어나신 자문위원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1년부터 보안업계에 진출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정부 주요 부처들과 진행을 하였으며 2010년을 기준으로 NADP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NADP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여러 자문위원단과 여러 행사들에 참여하며 NADP 기술에 대한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였고 결국에는 NADP 기술을 완성하며 그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의 목표는 해킹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하자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해킹 위협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안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NADP 기술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목록입니다. 당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기술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특허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년에도 3개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로서는 당사의 NADP 기술의 집약체인 G게이트가 있고 그 G게이트로 파생된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보안폰과 보안 태블릿의 경우 당사가 직접 개발한 커스텀 보안 안드로이드 OS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당사는 G게이트를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또한 API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에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당사의 소프트웨어는 G게이트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품들입니다. 다음으로는 NADP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해킹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파괴형, 탈취형, 무력화형 등 여러 기법들이 존재를 하지만 모든 해킹 공격은 하나의 시작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시작점은 정보 수집입니다. 해커는 우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목표를 대상으로 어떠한 수집 방법이 맞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정보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을 하거나 또는 알맞은 해킹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데이터 정보 수집부터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모든 해킹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NADP 기술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무주소 정보 보안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에게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통해 접근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도 네트워크 보안 장비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커는 이 네트워크 장비를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취약점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네트워크 보안 장비는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 같은 정보값들이 있습니다. 해커는 이 정보값들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당사의 G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G게이트는 IP 어드레스와 맥 어드레스 같은 어떠한 지정할 수 있는 정보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해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에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G게이트를 무력화시키거나 취약점을 통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저희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라는 게 원천적으로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무주소 정보 보안 기술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NADP의 특허 기술 중 하나인 무응답 키 교환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일반 키 교환이라고 있습니다. 저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시네크, 에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TCP 핸드쉐이킹이라고 불리는 구간으로서 TCP IP 통신을 하는 모든 장비들은 저 규약을 따릅니다. TCP 핸드쉐이킹 구간 이후에 실질적인 인증, 키 교환 과정 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 데이터 통신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당사의 무응답 키 교환 기술의 경우 시네크, 에크, 즉 TCP 핸드쉐이킹 구간의 모든 인증, 무결성 검사, 키 교환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기술이 어떻게 강력하냐? 일반적인 키 교환을 보셨을 때 시네크, 에크라는 규약을 따르기 때문에 해커는 저 과정 중간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간자 공격의 기본 개념입니다. 또한 TCP 핸드쉐이킹 과정 이후에 모든 보안, 인증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커는 정확한 인증 과정의 시점을 파악을 할 수 있어 키 목표 공격이나 탈취 공격 또는 취약점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NADP의 무응답 키 교환 기술의 경우 TCP 핸드쉐이킹 구간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해커가 G게이트가 장착되어 있는 서버에 접근 시도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커는 정보 수집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과 키 탈취 공격 같은 행위 자체를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NADP에 특허받은 랜덤 분해 암호화 기술입니다. 당사의 G게이트는 네트워크 통신 세션별로 각각 고유하고 유니크한 키를 통해 암호화를 합니다. 더 나아가 통신 세션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패켓 하나하나 다른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설명드리자면 통신 세션 내에 있는 데이터 패켓을 랜덤하게 여러 조각으로 쪼갠 이후 각 쪼개진 조각 하나하나마다 다른 키로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이 말은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도 당사에 암호화되어 있는 패킷을 열어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당사의 NADP 기술에 대해 해킹 시험과 기술 시연을 통해 검증을 하겠습니다. 전체 시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망을 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의 스마트 디바이스 시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시연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은 해커 PC의 화면이고 아래에 있는 TV 화면은 클라이언트 PC의 화면입니다. 클라이언트 PC를 보시게 되면 192.168.2.7의 IP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커는 이 IP 주소를 통해 Nmap이라는 기본적인 포트 스캐닝 툴로 정보 수집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보시면은 810, 119와 같은 여러 포트들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해커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통해 열려 있는 포트를 하나하나씩 두드려 보거나 또는 그에 알맞는 해킹 기법으로 공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아래쪽 클라이언트 PC 같은 경우는 이미 백도어에 감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커 쪽 PC를 보시면은 이제 세션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커가 세션에 접속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모든 조종 통제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시스템 인포메이션 같은 데이터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많이 되었던 웹캠 해킹도 이 백도어를 통해서는 매우 간단히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웹캠 스트림이라는 커맨드 명령 하나 보내면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클라이언트는 웹캠을 해킹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합니다. 백도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데이터만 훔쳐간다 또는
그 PC 내에 있는 마이크나 웹캠을 통한 해킹만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백도어는 단순히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들만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션 전체를 훔쳐갈 수 있게 됩니다. 세션을 훔쳐간다는 뜻은 해커는 클라이언트의 신원을 도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원 도용 해킹 데몬스트레이션을 위해 한번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개인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SSL 프로토콜로 암호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SL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키와 인증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커는 SSL 키를 백도어를 통해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해커가 SSL 키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럼 과연 해커가 이 탈취된 SSL 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직접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통해 보안 예산이 많이 사용된 정부24 홈페이지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커는 클라이언트에서 나온 모든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SL 키가 탈취되었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 패킷을 복구하여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해킹은 항상 정보 분석과 정보 수집,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와 알아낸 정보를 통해 가짜로 데이터 포저리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위조를 해서 이제 정부24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도어를 통해서 공동인증서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서비스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심지어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클라이언트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해킹입니다. 이렇듯 백도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세션도 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G게이트를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G게이트가 동작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효과를 위해 한번 웹캠 해킹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웹캠 해킹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G게이트를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G게이트가 동작되는 순간 해커 쪽의 화면은 즉시 멈췄습니다. 해커는 지금 해킹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차단이 되니까 당연히 커맨드를 다시 한번 날려볼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커맨드를 쳤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G게이트가 가동되는 순간 지금 클라이언트 PC는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존을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 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존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환경을 꾸미는 것을 제로 트러스트 존입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 존은 불법적인 외부 접속을 100% 차단을 해야 되며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도 100% 차단이 돼야 되고 또 내부 사용자끼리도 불법적인 행위는 차단이 돼야 되는 것을 네트워크상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해커 쪽에는 타임아웃이 떴습니다. 결국은 해커는 지금 연결이 완전히 끊긴 것인데 이러면은 포트 스캐닝을 통해 클라이언트 PC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전에는 여러 포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no response, 즉 응답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해커는 지금 현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PC는 전원이 꺼졌다, 동작하지 않는다, 네트워크상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NADP의 기술입니다. 네, 이제 클라이언트 쪽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 화면에는 당사의 보안 메신저 툴인 DP존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원형 차트가 보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해킹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포트 스캐닝 중인데 빨간색 부분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제로 트러스트 존을 구축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을 하고 또 그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DP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알림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노티피케이션부터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P존을 통해 보내는 모든 텍스트, 파일, 문서는 암호화가 됩니다. 왜냐? G게이트가 동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백도어를 통한 정보 탈취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 당사의 NADP존은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를 시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열람할 때만 복구화를 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간 순간 암호화되어 있던 텍스트들도 복구화돼서 평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복구화돼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열람을 하고 파일을 끄게 되면 다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안전하게 구축된 제로 트러스트 존에서 당사는 화성A 시스템도 적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네, 일반적인 줌이나 스카이프 같은 화성A 시스템입니다. 화면 공유, 노트패드 공유, 파일 공유와 같은 여러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제일 다른 점은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된다는 것은 공중망 속에 전용망을 안전하게 구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DP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초록색 부분이 늘어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안 통신을 진행했다라는 표시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 DP존과 G게이트를 조금 더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안 폰과 태블릿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보안 폰과 태블릿은 당사가 직접 개발한 커스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DP존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보안 폰과 태블릿을 위한 보안 전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 통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카카오 보이스톡이나 아니면은 애플의 페이스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 통화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다른 점은 인터넷이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폰은 SKT의 LTE 유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화통화는 미국 대통령보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폰과 태블릿은 당사가 중동과 VIP들의 보안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프로젝트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 시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시연은 IIS를 통한 당사의 무응답 키교환 기술에 대한 검증입니다. IIS는 단순하게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고 있는 화면은 해커 PC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모두 캡처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패킷이 찍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시네크 에크 과정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실제 데이터 통신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신 패킷을 열어보겠습니다.
신 패킷에는 아무런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킷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패킷은 암호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G게이트가 서버 쪽에만 동작을 하면은 어떤 패킷이 지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접근이나 해커의 공격을 가장한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씬만 보내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씬이라는 것은 결국 서버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기본 규약인데 지금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서버는 동작하지 않는다, 죽어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원천적으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게이트를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었습니다. 한번 중간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열어보겠습니다. 신 패킷을 열게 되면 안에 데이터가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NADP의 기술은 시네크 에크 이 통신 과정에서 인증, 무결성 검사, 키 교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번 데이터 패킷도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보였던 모든 평문 데이터들이 암호화돼서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무응답 키 교환 기술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카이프 시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프는 인터넷과 공중망을 사용하라는 화상 전화 시스템입니다. 서버는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군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화 통화를 위해서는 인터넷은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 NADP의 G게이트가 기타 보안 장비처럼 프록시나 서버가 필요를 하다면 다음과 같은 시연을 보여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전화통화 해주시죠. 일반적인 전화통화 상황입니다. 인터넷망을 통하고 있고 그냥 화상회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한쪽에 G게이트를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신 것 같이 바로 끊깁니다. 다음 쪽도 같이 켜주시죠. 지금 현재 통화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인터넷망을 들어가 볼까요?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스카이프 자체는 공중망을 통해야 되는데 당사의 G게이트가 동작됨으로써 공중망 내 전용망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게이트를 꺼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다시 됩니다. 다시 게이트를 켜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이 또 안 되고 통신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렇듯 당사의 기술은 어떠한 망에서도 살아있는 망에서는 자유자재로 망 분리와 전환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만약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G게이트 사용자끼리의 해킹을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당사의 G게이트는 아무리 허가되어 있는 통신이라도 각 세션마다 유니크하고 독립적인 통신 방법을 택합니다. 그 말은 내가 통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신을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PC에서 2번 라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멈췄습니다. 그럼 똑같이 오른쪽 PC에서도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PC에 3번으로 왼쪽에서도 3번으로 보신 바와 같이 망 전환과 분리가 자유롭습니다. 이렇듯 당사의 NADP 기술은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존을 구축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연을 봐주심으로써 NADP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NADP 기술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ADP 기술은 원천적으로 해킹을 차단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관과 기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전용망을 사용하는 추세인데 1회선 전용망 기준으로 1년에 약 10억 원이라는 서비스 비용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NADP의 G-게이트 장비는 살아있는 어떤 망에서도 완벽하게 안전한 보안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절감이 기대됩니다. 또한 백도어로 인한 피해도 완벽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백도어는 단순하게 감염되어 있는 PC나 디바이스 내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번식, 증식을 하며 살아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에 하나의 백도어라도 발견되었을 경우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발견될 수 있는 백도어가 있다면 다시 그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ADP 기술은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존을 구축을 하여 백도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효율적인 방식은 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NADP 기술로 인해 사이버 경쟁력 상승도 야기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대 효과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은 미친 자들만 만들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NADP 이창하였습니다.